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측정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정밀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을 잠깐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자체를 여기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고 이쪽 여기를 우리가 주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움직여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여기를 우리가 부척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버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최소 눈금이 있어요. 이 캘리퍼스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써 있는 걸 보면은 이 끝에 0.05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단위는 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05 미리를 분해 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조정나사가 있네요. 조정나사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건데, 뭐냐면 이거를 조이면은 안 움직여요. 여기를 클러놔야, 이렇게 돌려놔야 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했을 때 값을 읽으려고 할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보관할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잠궈놓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안쪽 여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외경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 이 위쪽을 이용해서 내경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뒤쪽 부분 여기를 이용해서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다시 말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외경을 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냐면, 이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안쪽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외경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깥 외경을 잴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길이도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지금 홈이 있어요. 홈 같은 거는 여기로 잴 수가 없잖아요. 외경 재는 쪽으로.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안쪽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면 돼요. 그러면 내경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 가죠? 외경을 잴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면 돼요. 또는 길이를 잴 때도 직접 이렇게 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재면 돼요. 하지만 내경을 잴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경을 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깊이도 있을 거예요. 깊이가 있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재면 돼요. 뒤쪽 여기에 있는 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고 깊이를 이렇게 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니어 캘리퍼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눈금 읽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금 읽는 방법은 두 가지를 더하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면, 먼저 주척의 눈금을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척의 눈금을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 예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지금 어떤 물체를 이렇게 쟀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에 이만큼 내경이 됐던 길이가 됐던을 이렇게 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부척이 있잖아요. 부척에 0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리고 주척의 눈금을 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0이라고 하는, 여기 잘 안 보일지 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시하면서 가리킬게요. 지금 보면은 부척에 0이라고 하는 눈금이 주척에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가 0부터니까 0, 1, 2, 3, 4, 5를 넘었어요. 그쵸? 5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5.00mm라고 써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자체가 지금 미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분해능은 0.05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척하고 부척에서 부척에 0이라고 하는 눈금이 가리키는 주척을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1, 2, 3, 4, 5mm를 약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0mm로 써놓으면 돼요. 여기를 0.00으로 쓰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의 분해능이 0.05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눈금을 주척과 부척의 눈금이 일치하는 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일치를 여기서부터 쭉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쭉 해오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위에 있는 주척과 부척의 눈금이 이렇게 일치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직접 써도 돼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가 0점 한 다음에 여기가 4이기 때문에 40mm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5.40mm가 될 거예요. 여기 0.00짜리까지 이 두 자리까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게 분해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값을 쓰는 게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값을 읽는 방법이에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0.40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면 칸을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센 다음에 그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0.05라고 하는 분해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에다가 0.05를 곱해도 돼요. 그러면은 0.40이 나오겠죠? 바로 그 값을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읽어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칸수를 계산하고 분해능을 곱해서도 이렇게 고내능을 곱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가 똑같지가 않아요. 이 분해능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지금 0.05인데 이 값이 꼭 0.05가 아니라 캘리퍼스마다 분해능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을 확인들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측정 장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멀티미터 중에서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전압이나 이것도 이제 전류도 측정할 수 있어요.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여기는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좀 더 분해능 있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장비 중에서 이보다 더 분해능을 더 좋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미터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한번 측정들을 해보길 바래요. 물론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부는 가장 간단하게 이런 차를 이용해서 측정해도 돼요. 하지만 오차가 나겠죠. 그렇죠? 이런 자나 또는 뭐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줄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시험을 할 때는 오차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를 오차로서 정해놓고 그 한계 내에서 실험을 할 건가 하는 거를 먼저 결정은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줄자나 뭐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이런 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과학 실험을 할 때 좀 더 정교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측정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면서 재미난 실험들을 이렇게 진행들을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리 실험에 대해서 재미난 실험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